푼순이 푼돌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트판 공포썰 읽어드릴 거고요. 다른 커뮤니티에 있던 옛날 글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혼자 사는 호래비 아저씨 집에 불 났는데 그 아저씨 약간 지능 낮고 모자라는 아저씨였음. 남의 집 일해주고 품삯 받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일당 받고 일하러 나간 사이 전기 누전으로 불난 거였음. 경찰들이 와서 대충 조사하고 나가다가 창고 쪽을 보니 웬 뼈다귀 같은 게 있어서 보니 사람들 해골이며 막 뼈가 있었음. 알고 보니 아저씨는 모자라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동안 불황자나 거지나 혼자 사는 사람 데려다가 죽인 거라 함. 바로 감옥 갔고 그 뒤로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음.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 호레비 이분이 약간 일부러 모자란 척을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황상 그 사람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획범죄 이런 거 못한다 이러면서 그냥 용의선상에서 아예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맞다, 저 군대 있을 때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훈련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등병 짬찌 중에 한 명이 28인가 27인가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14박 15일 훈련을 가야 되니까 훈련 가기 하루 전날에 맞선임이 직접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훈련 바로 가니까 군장 세팅 깔끔하게 해놔라, 너 뭐 핫팩은 있어? 뭐 있어? 하면서 이제 부족한 걸 이제 챙겨주고 점검을 같이 해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 뭐 탄띠에 왜 이렇게 클립이 없어? 탄띠에다가 수통 껴야 될 거 아니야? 너 수통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국말 아예 못 알아먹는 사람처럼, 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수통 말씀이십니까? 탄띠 말씀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바들바들 떠는데 옆에서 보면 마치 누가 폭력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때리는 신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 한마디만 해도 막 이래버리니까 주변에서 오해할까봐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선임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맞선님은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러면서 문제만 터지지 말아라 하고 이제 잘 이제 애지중지 키웠는데 상병을 달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머리 감고 나올 때 이렇게 막 수건을 묶어가지고 두건을 써가지고 나오질 않나. 또 웃긴 건 담배를 펴가지고 흡연장에서 가끔 마주칠 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진짜 어떻게 하냐면은 고맙습니다, 진짜 굴 안 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한 것도 어쩌면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만 잘 쓰면은. 아무튼 너무 잡담이 길었는데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냐? 어떤 여고에서 정수기를 쓰는데 어느 날부턴가 정수기에서 갈색 물이 나와서 다들 보리차인가 보다 하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 안에 생리대 들어있었던 거. 이거 뭐 할 말이 없네요. 이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보리 음료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블랙보리 누룽지 맛, 블랙보리 라이트 맛, 그리고 하늘보리, 결명자차, 그리고 17차,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날 것 같아요. 짜증나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를 넣으려면은 그 정수기통을 들어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그걸 쑤셔받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가능하구나. 근데 생리대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또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스트리머 분이 자기가 여고 출신인데 여고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가끔씩 누가 벽에다가 생리대 붙여놓고 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뭐 하더라고요. 몇 가지 더 들은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 속 안 좋아지실까봐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꿈에
딸 둘 달린 남자였는데 휴가 때 아내가 자기 고향 시골집에 가자는 거야. 근데 아내가 차 말고 버스를 타고 가자 해서 애들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장승 같은 게 있지. 그게 쭈루룩 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장승은 원래 밑에가 기둥 모양이잖아. 근데 기둥 모양이 아니라 열린 문 모양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장승처럼 사람 모양인 것도 있고 짐승 모양인 것도 있고 하더라. 그게 엄청 저 끝까지 서 있어서 내가 아내한테 저게 뭐야? 하니까 죽은 동물들을 기리는 거래. 근데 나가되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응? 하고 아내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애들 챙겨서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장인어른은 혼자 사시거든? 원래 언니랑 장모님이랑도 계셨는데 아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 했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애들은 놀고 나도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고 하면서 며칠 지냈지. 밤에는 아내랑 둘만 장인어른이 담가놓은 술도 한잔 했는데 아내가 취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친구들 중에는 이름에 이응 미음 미음을 붙인 이름이 많대.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송아지 망아지 할 때 무슨 아지처럼 동물 새끼한테 전미사로 붙이는 거라서 내가 특이하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막 깔깔대면서 그게 징표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함. 나는 아내가 취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게 그런 이름은 요즘 유행이 아니지 이러면서 대답을 했지. 근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큰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니까 병원이 멀잖아. 내가 딸을 업고 병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내나 장인이나 다들 이상하리 많지 침착해서는 애가 뭐라고 우는지 들어봐야 한대. 그래서 내가 뭐? 이랬는데 평소에 아내 같으면 애 아프자마자 약 먹이고 병원 갈 채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좀 두고 보자고 업힌 애를 내려다가 침대에 눕히는 거야. 아무튼 나는 지금 차도 없고 장인도 아내도 나를 말려서 수적으로 딸리니까 열나고 있는 딸을 그냥 물수건이나 갈아주고 말았음. 근데 큰애가 며칠은 열만 나다가 갑자기 닭 우는 것처럼 꺽꺽 소리를 내면서 토하는 거야. 장인이 그걸 듣고는 이제 됐다 하더니 나보고 마당으로 나오래. 그러더니 닭을 잡아서 목만 자르고 배를 갈라서 털도 안 뽑고 내장만 뜯어내서 그걸 막 생으로 냄비에다 넣고 끓이는 거야. 이걸 먹여야 한대. 근데 우리가 막 곱창 요리를 먹고 하면은 아내를 다 깨끗이 씻어내고 요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끓이면은 냄새 난다고 씻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내가 나를 말리면서 어차피 얘네가 먹는 거라고 풀이랑 좁쌀이랑 돌 조금 뭐 그런 건데 괜찮다면서 막 말리더라. 그래서 나도 좀 설득이 돼서 그냥 장인어른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음. 근데 그 끓인 거를 진짜 피기만 가신 거를 내장 모양 구불구불한 걸 그대로 딸애한테 먹이는 거야. 아직도 냄비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내가 미쳤어? 하고 말리는데 애가 그걸 먹더니 당연히 전보다 훨씬 더 아픈 거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애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려는데 아내가 울면서 안 된다고 그게 나올 때까진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서 나보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그 후로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자기가 차를 빌려오겠다고 뭐 자기가 더 죽을 것 같이 울면서 빌길래 뭐 그러자고 하고 나도 막 지쳐가지고 꿈에서 잠을 잤음. 근데 꿈에서 가위 눌린 것처럼 아픈 딸은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그걸 보는 자세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게 방에 들어오더니 길에서 난 건 길로 돌아가야지. 하고 딸의 배를 가르고 막 우걱우걱 시커먼 걸 파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하고 딱 깼는데 딸이 막 토하고 있더라고. 아내랑 장인이랑 대야 같은 걸 대주고 있고 나 깬 걸 보더니 애 닦을 물수건이랑 먹일 차를 끓여오래. 알았다고 준비를 해서 오는데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인이 대야를 보고는 이제 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꿈에서 직감적으로 토를 하고 난 게 아니라 아래로 나은 거라는 걸 깨달음. 그냥 딱 보자마자. 그리고 장인이 그거 들고 밖으로 나갔고 나는 물수건으로 애를 닦고 물 좀 먹여서 재우는데 열이 다 내렸더라고. 장인은 한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들고 나간 삽이랑 장화에 축축한 흙이 다 묻어 있었어. 누가 봐도 뭔가를 땅에 묻고 온 모양새로. 그리고 나서 딸애가 엄청 빨리 자기가 아팠던 거 기억도 못할 정도로 다 나아서 휴가도 끝나가는 때가 돼서 집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휴가 동안 있던 일이 실감이 안 나고 갑자기 막 지치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내가 나한테 어깨를 기대면서 자? 하고 물어보더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는데 아내가 진짜 조그맣게 한숨을 쉬면서 나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있지, 나는 걔가 닭소리를 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 애가 사람처럼 울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나한테 기대는 거야. 나 그제서야 기억이 났지. 아내의 미들 네임이 죽은 언니한테서 따온 거였다나? 자, 여기까지인데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뭔 말인지 이게. 이거 해석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아내도 어릴 때 아팠는데 사람 울음소리를 내버려서 아내 언니를 고아서 먹인 듯. 어우 쉣. 그 밑에 댓글도 아내 언니가 사람 울음소리를 내서 아내를 낳고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미들네임에 아내 언니가 들어가 있고. 저 마을이 무슨 저주를 받았든 뭐든 애들이 원인 모르게 아픈데 그걸 낳게 하려면 아플 때 소리를 낸 동물의 내장을 삶아 먹여야 하는 거. 그걸 먹이면 무언가를 낳고 그 병이 낫게 되고 그 동물 이름을 따서 애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근데 하필 아내가 어릴 때 낸 소리가 사람의 소리라서 언니 내장을 고아 먹어서 낳은 거라 아내 미들 네임이 언니 이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를 푹 고아 먹은 사람은 아팠을 때 소의 소리 음모 막 이러면서 소의 소리를 냈겠고, 말을 고아 먹은 사람은 힝 이렇게 소리를 냈었다. 근데 아내는 언니의 이름을 울부짖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의 언니 이름이 수지라고 치면은 아내가 아플 때 수지 수지 이렇게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을 또 읽어보자면은 맨 처음에 그 장승의 기둥 모양이 팔자 이렇게 팔자인 것도 출산의 형태라는 걸 보고 개소름. 이거 말고도 꿈 전체적으로 복선이 쩔었다고. 와 근데 이거 글을 너무 잘 썼다. 너무 무서운데요. 다음 글 넘어갈게요. 내 친구 스트릿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해서 빈티지 샵 같은 데서 옷 잘 사 입거든. 며칠 전에도 빈티지 샵에서 코트를 사서 입었는데 주머니가 빵꾸 나 있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꼬매야겠다 하고 집에 와서 꼬매려고 하는데 주머니 뚫려 있는 쪽 아래 부분에서 종이같이 바시락 소리가 나서 뭐야? 돈인가 하고 주머니를 아예 다 뜯어서 꺼냈는데 노란 게 접혀 있어서 펴보니까 노란 부적에 손톱 자른 거 넣어져 있었대.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거 같은 글이긴 한데 이거 약간 폭탄 돌리기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받아가라 하고 이제 저주를 심어 놓은 거지.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품들을 안 씁니다. 중고나라에서 뭘 팔아본 적은 있는데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산다고 해도 중고차는 안 사고 무조건 새 차만 살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중고에 대해서 좀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진짜 저는 아무리 싸도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진짜 미개봉 아이폰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절대 안 삽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사기 안 당하시길 제가 기도드리면서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하니까 또 한 번 있었다. 내가 이사를 자주 가니까 거의 주변에 절 표시하고 있는 무당집이 근처에 많았었는데 이때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이었음. 엄마가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어떤 여자가 고함을 지르더래. 그래서 그날 우리 집 앞에 슈퍼에서 뭐 좀 사오면서 엄마가 슈퍼 아줌마한테 혹시 여기 살았던 사람 여자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혹시 단발머리에 파마하고 40대쯤 돼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슈퍼 아줌마가 대체 어떻게 아셨냐면서 그분 돌아가신 지 꽤 됐다 해서 우리 결국 또 이사함. 이 얘기 엄마랑 우스갯소리 할 때였다.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사는 이 집에도 분명히 누군가 죽었을 거예요. 이거 되게 깨름칙한 소리긴 한데 여기가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이 땅에 누군가 다 죽었던 그런 뼈가루들이 남아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둘리사우루스인가 해가지고
아기 공룡 그 둘리의 뼈 조각이 나왔대요. 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2살밖에 되지 않은 요 조만한 공룡, 이게 아기 공룡이라는 점에서 이 공룡의 이름을 둘리사우루스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제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이사를 해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슈퍼 가면은 그 양갱 이런 거 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밤양갱, 판양갱 이런 걸 제가 사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나봐. 이 양갱 맛있게 먹는 꿀팁이 이렇게 그냥 쭉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한 번에 다 꺼내버려요. 이 양갱은 한 입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아, 요즘 이 달달구리한 게 이게 밤양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여담으로 손발이 없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다. 일본에서 봤는데 몸뚱아리만 남아서 바르작대더라? 무슨 원한이고 집착인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나 입으로라도 지나가는 사람 옷자락 물고 옮겨다니는 걸 보니 기괴했다. 아, 여기까지였는데 와,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일본 귀신이 뭔가 원한이 되게 강하고 한이 깊고 기운이 세드만, 그러니까 막 본 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듣기로는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 귀신, 한국 귀신 누가 더 셀까 해가지고 뭐 AI 목소리로 막 쭉쭉쭉쭉 설명하는데 결론이 이제 인도, 일본 이쪽이 귀신들이 엄청 세고 한국 귀신은 일본 귀신의 3발의 피도 안 된다고. 하여간 뭐 이런 걸 요약해주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자 욕조 바퀴벌레 동영상 아는 꽁이 있음? 어떤 남자들이 여자 납치해서 여자가 눈 뜨니까 욕조 안에 있는데 욕조 안에 바퀴벌레를 채워놓고 여자 거기에 유리관을 끼워놓고 거기로 벌레들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 나도 보진 않았지만 그거 캡처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동영상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 하고. 이거 진짜야? 개끔찍. 여자 몸속에 벌레들 알 까서 살자 했다던데. 자, 여기까지인데 이거 너무 워딩이 세다. 너무 이제 문장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좀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옛날에 초딩 때였나? 동생이랑 밤에 수다 떨다가 자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같이 불 끄고 누워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방의 구조가 대충 저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림 개떡같이 그려서 미안해.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개떡같이 그렸네. 일단은 문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요게 조만한 걸 보니까 이게 동생이고 이게 글쓴이인가 봅니다. 옆에는 뭐 서랍장 같은 게 있는 건지 뭐가 있네요. 일단 요런 방의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방 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밑에 뭔가 있길래 무심코 내려다 봤더니 엄마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는 거임. 저 빨갛게 표시한 위치에. 저때 정말 너무 놀라서 깨악하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머쓱해 하면서 너네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이러면서 나가심. 근데 아무리 그게 궁금해도 그렇지 저때 한두 시간은 떠들었던 것 같은데 굳이 엎드려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동생이랑 내가 하는 얘기를 엿들었다는 게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데 저 때는 진짜 좀 내 엄마지만 무서웠어. 엄마가 가끔 통화 같은 거 엿듣고 약간 음침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 날은 탑을 찍었다 생각함. 충격이 세서 그런가? 저 때 분위기랑 상황이 너무 생생해서 올려봄. 지금은 엄마랑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요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글쓴이고 엄마가 여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얘기를 엿들었다는 거지.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 개소름 끼치는 짓을 제가 했었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침대 그 밑에 기어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되게 동굴 같고 약간 모험을 떠나는 것 같고 되게 설레고 막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만 그 짓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안방에 가서 해보자 하고 안방 침대 밑에 계속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그 침대 위에는 엄마가 있었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갔을 때 이제 다시 빠져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평생 엄마가 모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이거 개 실화임. 우리 아빠 택시기사 하실 때 귀신 봤대. 아빠가 시내에서 어떤 여자를 태웠는데 여자가 현대공원으로 가주세요 했대. 대구 사람은 알겠지만 현대공원은 공동묘지라서 으스스하고 어둡거든. 그래서 아빠가 아가씨 지금 이 시간에는 거긴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볼일 있어서요 이러길래 아빠가 현대공원에 다 와가니까 갑자기 뒤통수가 싸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차에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아빠가 소름 돋아서 빨리 차 돌리고 나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왔냐길래 어떤 손님을 태워서 왔는데 오니까 뒷좌석에 손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오늘만 해도 이런 기사가 3번이나 있었대. 와 여기까지인데 진짜 개무섭다 이거. 아니 택시기사 그 아버지도 무섭다 치지만은 그 공동묘지 앞에 경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도 진짜 무섭겠다. 옛날에 진짜 무서운 글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글 쓰면은 주작이네 뭐 증거 대라, 경비 아저씨랑 대화한 거 블랙박스 영상 제출해라,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글들이 많이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다음 글 넘어가 볼게요. 야밤에 동생이 호다다닥 달려오더니 악몽 꿨다고 무섭다고 옆에 눕더라? 아니 자다가 누가 호다닥 달려오는 소리에 어렴풋이 깼는데 여전히 몽롱했거든. 동생이 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는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나 악몽 꿨어. 같이 자자. 이러는 거임. 아니 이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지 귀찮기도 하고 대충 문만 옆으로 당겨주니 낑겨서 옆으로 눕더라. 근데 동생이 고맙다고 말하며 내 팔을 껴안아오는데 그 손이 무슨 괴담에서 묘사하듯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근데 화들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닫아놨던 문은 열려있지. 슬금슬금 나가서 동생한테 갔더니 얌전히 자고 있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 옆에 누워서 자려고. 별 수 있나. 아니 제가 무서웠던 포인트가 호다다다닥 막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무서워 이러면서 딱 잡았는데 그게 겁나 차가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저는 공포영화 볼 때도 약간 그런 장면이 싫어요. 이 복도 요만한 좁은 복도에서 호다다다닥 막 달려오는 거. 그게 저는 막 바퀴벌레 같고 막 징그럽고 뭔가 막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이게 화면으로 점점 커져오니까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 그래서 공포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막 나한테 달려오거나 막 가까워지는 게 있으면은 좀 그럴 때 좀 놀라는 편이에요. 뭐 그거랑 이 글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아무튼 진짜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기억일 것 같아요.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괴담은 아닌데 꿈에서 귀신이었음. 내가 한 집에 있는 지방령이었는데 이미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되게 외롭게 있었단 말임. 그래서 누가 올 때마다 아는 척도 하고 막 옆에 붙어있고 했더니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이러다가 헬스케져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화는 안 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외로워하면서 방 구석에 계속 앉아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새로 이사 온 거임. 근데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있는 거. 아마 방세가 싸거나 그런 걸 수도 있었지만 난 너무 기뻤어. 그래서 계속 잘 때마다 걔 옆에서 구경하고 공부하는 것도 구경하고 하다가 걔가 출근했나? 잠깐 밖에 일이 있었나 해서 나가려는 걸 혼자 배웅해 주려고 현관문 앞까지 갔는데 걔가 내 발걸음 소리를 들은 거야. 멈칫하고 가만히 있길래 나는 또 그게 너무 반가웠음. 잘 때는 가끔 가위 눌리고 해도 뭐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내 존재를 분명하게 느낀 거잖아.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겁나 기쁘고 겁나 반가워가지고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걔가 다시 움직일 때 일부러 엇박자로 걸었음. 그랬더니 완전 하얗게 질려서 또 얼어붙어 있는 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기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내면서 쿵쾅쿵쾅 후다닥 움직였더니 걔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근데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너무 기뻤음.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기분이 이상했어. 그 사람은 겁나 무서워했는데 나는 순수하게 엄청 기뻐했다는 게 이질감도 느껴지고 뭐 그냥 그랬다고.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귀엽네요. 예, 이런 글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알고 보면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주인 만난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주온 같은 귀신 무서워하고 그 뭐야 막 이렇게 걷는 귀신 걔네들을 이제 괜히 무서워한 거 아닌가. 아무튼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전설의 홈타운 보조 출연자 자주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임. 당시에 귀신 분장을 한 연기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랑 마주치면 자기 기수랑 이름을 3번 외쳤다고 함. 이거는 꼭 전설의 홈타운 뿐만 아니라 귀신 분장이 들어가는 어느 세트장이나 다 비슷했다고. 특히 밤에 이렇게 기수랑 이름을 안 외치면은 분장한 연기자 보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꼭 있대. 욕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한밤중에 마주치면 겁나 무서울 듯. 하여튼 이분은 공채 연기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보조 출연 엑스트라여서 귀신 분장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주로 마을 사람 1, 농부 2 이런 역할만 하셨대. 밤 촬영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밤 촬영이 잡힌 거야. 밤 촬영은 주로 공채 연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유명한 탤런트들이 촬영에 참여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꽤 길었대. 원래 보조 연기자는 대기하는 곳에서 움직이면 욕을 겁나게 처먹는다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젊고 패기가 넘칠 때라서 보조 연기 반장 몰래 담배를 피러 나갔대.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산발하고 창백한 여자를 만난 거야. 처음엔 이분이 너무 놀랐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현실감이 넘치고 사람 같았다고 함. 특히 머리 위는 귀신 분장인데 아래는 하얀 평상복 같은 걸 입고 있었으니까 꼭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분장만 하고 나온 여자 연기자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에 인사를 하고 급하게 담배를 끄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했대. 그리고 그 길에서 저승사자로 분장한 남자 연기자랑 마주쳤는데 저 멀리 연기자가 24기 이정훈입니다 이렇게 3번 외쳐서 이번엔 안 놀라고 수고하십니다 인사하고 스쳐 지났다고 함. 그때 이분이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아까 담배 피던 곳에서 만난 여자는 자기 이름을 안 밝혔는데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남자 연기자가 저 멀리서 누구를 마주쳤는지 24기 이정훈입니다 외치는데 한두 번 외치더니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더래. 그러면서 저쪽으로 사라졌던 남자 연기자가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내 지인분을 발견하고는 너무 겁먹은 얼굴로 물어보더래. 저 여자 누구냐고. 그래서 지인분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기수랑 이름 외친 거를 거꾸로 읊더래. 24기 이정훈입니다를 단위 분정이 기사이 단위 분정이 기사이 단위 분정이 기사이 이렇게 요써 묻자지 와 되었는지 까여자. 근데 이거 거꾸로 읽는 거 약간 사람들 몰래카메라 할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생일 축하할 때도 약간 몰카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단이합하 축일생 단이합하 축일생 뭔 말을 하는 거니?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밤에 친구들이랑 산책하는 중에 다른 친구도 연락 와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길래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 하고 가는 도중에 또 전화가 오는 거야. 받았더니 엄청 다급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방금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가더래. 내가 너무 놀래서 전화 끊지 말라 하고 친구한테 막 뛰어갔거든. 같이 있던 남자애들이 그 남자를 잡겠다고 갔는데 친구는 우리를 보자마자 엉엉 울고 너무 빡쳐가지고 똑같이 패주겠다는 마음에 샅샅이 뒤지다가 못 찾겠다는 거야. 아무튼 친구를 달래주는데 바로 옆에 우리 허리까지 오는 풀숲 같은 데서 깔깔깔 하면서 누가 겁나 웃길래 가가지고 옷 잡고 끌고 나왔는데 무슨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계속 웃었음.
진짜 그거 보고 소름 돋으면서 개빡쳐가지고 바로 접했는데 맞는데도 계속 웃고 있었음. 아, 여기까지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웃었을까? 약간 웃음벨이 생각나네요. 그 웃음벨의 유래를 아시나요?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와, 이거 완전 웃음벨임 이러면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웃음벨이 실제로 있는데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부터 뒤에 자빠지는 거 보이죠? 웃음벨 운동이라고 이렇게 무슨 빙의 된 것 마냥 약간 이거 벨 치면은 무조건 웃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웃으면은 진짜 군홧발로 차이면서 야, 너 똑바로 안 웃어? 누군 웃고 싶어가지고 지금 뒤집어지냐? 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나냐 이 새끼야? 내일부터 너 똑바로 웃어. 너 얼마나 뒤집어지게 웃는지 내가 너 확인할 거야. 너 공중제비 돌면서 웃어라. 안 그러면 진짜 너 구두약 먹을 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고 돌아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 이제 눈물 난다. 아, 그만 봐야겠다.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아무튼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귀신같이 예쁜 애 있었음. 피부가 딱 창백하고 볼따구가 무슨 엉거같이 빨갛고 입술이 피 터진 색이고 내 성격은 평범했음. 근데 알고 보니까 걔 할머니가 걔 이름을 예전에 자기가 죽은 둘째 딸 이름으로 한자랑 뜻을 다 똑같이 지은 거. 심지어 그 딸은 겨울에 동사한 거였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름 바꾸고 혈색 민간인 됨. 혈색 민간인이 뭐지? 혈색이 민간인의 혈색이 됐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가 지금 조명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피부가 되게 까무잡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명을 좀 하나씩 끄면은 조명을 끄면 원래 까맣게 보이는구나. 제 까만 피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만 보이는 거라서 하여간 저는 이제 늘상 보이는 제 모습보다는 현실에서의 제 모습은 좀 되게 까만 편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모습이 최소한의 이제 여드름 자국은 보이지 말자, 수염 자국은 보이지 말자 해서 촬영 직전에 항상 뭘 바릅니다. 제가 화장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친구랑 놀고 헤어지는데 그때가 밤 11시 반 정도였어. 택시 정류소까지 친구랑 걸어가는 중에 어떤 택시가 나를 쭉 따라오길래 친구가 저거 타라고 해서 탐. 그렇게 타고 주소 말하고 가는데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서 엄청 뜬금없어서 아니요, 저 친구랑 놀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카톡을 켜서 친구한테 택시기사 이상함 이렇게 치고 가는데 친구가 마침 카톡으로 택시 뒷번호 찍은 거를 보내줌. 약간 택시기사가 귀 뒤로 기른 장발 같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가지고 무서웠는데 친구가 보내준 걸 보고 안심하고 가는 중에 기사가 갑자기 스피드를 엄청 내면서 음악도 갑자기 엄청 크게 키움. 그러더니 내 쪽을 보면서 시끄러운가? 이러는데 진짜 갑자기 엄청 쎄함. 그리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우리 집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임, 방향을.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함. 그냥 달림. 그러더니 약간 경사지고 어두운 골목길로 올라가는 거임. 택시가 경사가 져서 속도가 줄었고 그때 나도 모르게 세워주세요, 세워달라고요 이러면서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막 움직이는 택시에서 발을 타다다닥 땅에 닿을 듯 하면서 뛰어내림. 그리고 졸라 무서워서 달려가지고 번화가까지 달려서 내려왔는데 진짜 앞에 말도 안 되게 경찰차가 있는 거임. 그래서 울면서 문을 두드리고 태워달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말했어. 인상착의부터 친구가 보내준 택시 번호로 조회해서 기사님을 찾았는데 기사님 등록된 증명사진 같은 걸 폰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서는 대머리인 거임. 그래서 모자 쓴 분이고 머리도 긴 편이라고 하니까 경찰들도 모른다는 눈치를 주면서 일단 집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을 준다고 함.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있는데 2시쯤에 전화가 왔어. 파출소에다가 그 기사가 자수를 했다고. 그리고 그 모자랑 머리는 가발이고
자기가 컴플렉스 때문에 쓴 거고 자기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놀랐으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함.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의 처벌을 원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함. 그래서 남친이 청원을 올려서 다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을 이동해서 형사도 만나고 함. 여기서 제일 소름인 거는 그 택시가 가려던 골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도상의 산뿐임. 그리고 택시 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개인 택시라서 아직 전과가 없다고 풀려남. 자, 여기까지인데 진짜 이거는 뭐 택시도 무서워서 못 타겠네. 저는 약간 산에 끌고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산속은 아무리 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빠르게 오진 못할 거 아니에요. 건물이 많이 없는 곳이면은 특정 장소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게다가 CCTV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 같았으면은 뒤에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았어요.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헤드레스트에다가 묶어버렸어요. 아 근데 대머리라고 했지 가발만 벗겨질 테니까 또 머리끄댕이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지 서서히. 너 안 세우면은 성대 파열된다. 내 갑상선 뚫어버린다. 너 진짜 잘 생각해라 하면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죠. 이 남자라면은 소나구가 있고 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요즘 택시기사들은 안에 뭐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 차 안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조상이 도와줘야 돼. 아무튼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소설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 하야마 요시키. 내가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던 시절 동호대교 보수공사 현장에 있을 때였다. 나는 시멘트를 물에 개기 위해 시멘트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편지가 하나 툭 떨어졌다. 이 시멘트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들어있습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만 해오던 그 이는 사고로 분쇄기 안에 떨어져 석회석과 함께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시멘트를 사용한 장소를 저에게 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벽이나 다리가 된 그 일을 만나러 갈 테니까.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거 뭔가 쎄하죠? 짝사랑 하다가 안 되니까 분쇄기에다가 갈아 넣어버린 것 같죠 딱 봐도. 아 근데 걱정되는 게 오늘 너무 잡담이 너무 많네요. 괴담 30% 잡담 70%인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촌 언니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애들이 별로 없었음. 깡촌에 다녀가지고 거의 뭐 폐교 직전? 근데 가을에 낙엽 같은 거 모아놓잖아. 거기에 낙엽이 진짜 크게 있길래 애들이랑 언니랑 그거 가지고 놀자 하고 막 낙엽을 뿌리면서 놀았거든? 근데 낙엽 적당히 남아있을 때쯤에 막 뭐가 자꾸 잡혔는데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놀다가 그만하자고 하고 수희 아저씨 오면 혼난다고 하고 수업 받으러 감. 근데 나중에 다음 쉬는 시간에 나오니까 경찰차들 다 운동장에 와있고 그래서 경찰들 있는 데로 가니까 거기 낙엽 안에 시체 있었던 거. 겁나 이 얘기 듣고 소름 돋음. 거기에 사람이 죽어있는데 위에 낙엽이 쌓여있던 거임.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수희 아저씨 잡혀갔다고 함.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수희 아저씨가 만약에 범인이라면은 급하게 누굴 죽였는데 등교 시간이 돼가지고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알리바이는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급하게 낙엽을 뿌린 거지. 낙엽을 뿌려놓고 안 들키게 잘 이제 덮어놨다가 밤에 따로 처리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애들이 놀다가 그걸 발견한 거지.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약간 일본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라 가지고 꽤나 축축하니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음 글. 괴담 중에 핫케이크 가족이 제일 무서움. 4명이 한 가족인 가족이 실종됐는데 찾아보니까 거대한 압축기? 유아프레스에 핫케이크처럼 쌓여서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는 거. 천천히 몇 센치씩 몇 년 동안 누군가의 조종하에 눌려왔다는 거. 더 소름인 건 몇 년 동안 압축기에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던 가족들 다 자기 앞뒤로 같이 눌려지고 있는 게 가족인 줄 모르고 다른 가족은 자기 있고 바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랬다는 거. 근데 같이 죽어가고 있었던 게 가족인 거 알고 비명 지르는 부분 개소름. 약간 무서운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잘 써주신 글을
더 예쁘게 문장을 더 예쁘게 다듬고 싶은 그 약간 욕심이 있습니다. 요새 좀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원래 이 공포 라디오를 하기 전에 제 문장력의 수준, 이런 독해력의 수준이 거의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를 웃돌았었어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문과 출신인데도 난독증에다가 약간 이해력 좀 딸리고 실제로 IQ 검사했을 때 한 90 정도 언저리로 나오고 암기력도 딸리고 집중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반평생을 되게 띨빵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 괴담 공포 라디오를 하면서 조금 뭔가 맞춤법이라든지 약간 독해력이라든지 그 문장 구성력 이런 것들을 조금씩 되게 짤끔짤끔 익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영어 공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공포 게임 할 때도 항상 걱정이 되는 게 공포 게임에서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제가 영어 읽는 거 보고 진짜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이 생겨서 닌텐도 스위치를 정리하려 하는데요. 팔기도 뭐하고 중갤러분들에게 무료로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무나 주지는 않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분들에게 드릴 건데, 아래에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택배로는 안 보내고 직접 만나서 드립니다. 나름 아끼던 기기라 그런지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드리는 건 좀 그러네요. 나이 20대 초중반이신 분들만 신청받습니다. 저 때가 가장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최근 2년간 복용하는 약이나 수술 경험이 없으신 분, 몸이 건강하셔야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술에 취해 기기를 망가뜨리거나 담배째에 그을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싫네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도 걱정할 지인이 없으신 분, 스위치에 푹 빠져서 지인들과 연락이 갑자기 끊기면 주인분들이 걱정이 심할 것 같아 넣었습니다. 히읗.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요게 이제 보이스 리플이라고 커뮤니티 댓글에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고 이제 목소리를 올렸는데, 나는 감정 없는 사이코라 그런가 이런 거 미동도 안 해. 오히려 웃음이 나온달까. 이 정도는 껌이지. 나는 모자이크 없는 고영상들 수백 수천 개를 본 사이코패스인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난 웃음을 짓지. 나는 감정 없는 사이코라 그런가? 이거 그거잖아. 누가 웃음을 지었는가? 이거잖아. 아니, 못하겠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고요.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자 다 끝나고 다 집에 간 교실에서 뛰어내린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4층임. 뛰는 순간 후회했는지 커튼이 다 뜯겨져 있었고, 4층이라서 바로 죽지 않고 몇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는지 화단에 손톱 자국과 손톱, 이빨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그 사건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음. 무서운 건 손톱과 이빨을 보거나 찾은 아이가 30명이 넘었음. 자, 여기까지였는데 와, 이제 정신이 좀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머릿속에는 그 보리차 나오는 그 정수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제가 녹화를 2시간 반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 두뇌가 이게 8등분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사실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라이브 공포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면은 그 3,400명 있는데 앞에서 강당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쫙 비추고 그런 상태에서도 솔직히 그냥 안 떨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온라인이라는 게 저는 더 떨리고 무섭네요, 뭔가. 그래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공포증도 무슨 포비아 막 이렇게 공포증이 이제 여러 갈래로 있잖아요. 뭐 환공포증도 있고 뭐 조류공포증도 있고 한데, 저는 약간 채팅창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말들이 막 빠르게 샤샤샤샥 움직이는 게 뭔가 하나하나 뇌에 이제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뇌가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 같고, 실제로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맨 처음에 GPT 사주 보는 거 이런 거를 하고서 이제 잡담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떨어서 그런지 막
몸이 추운 거예요. 지난 방송 생각하면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잘한 것 같다, 너무 우려했던 일까지 일어난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그릇이 없는 건지 이게 라이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구독자를 더 쌓고 뭐 소통을 더 잘하고 성장하려면은 라이브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산 넘어 산이라고, 구독자 100명일 때는 1000명만 넘어도 내가 진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이랬다가 1000명 넘은 시점에서 내가 10,000명만 넘으면 어떨까, 내가 10,000명만 넘으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겠다 이러다가 지금 30,000명이 넘은 시점에서 내가 라이브 할 때 안 떨 수 있으면은, 되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리고 다 지나갈 길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많이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핑계 댄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라이브를 방송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에 라이브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공지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왜냐면은 4월 달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해놓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2번을 어긴 겁니다. 저한테 멤버십 가입해 주셔가지고 매달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라도 뭐 더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걸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처음 라이브 방송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달 벌써 안 될 것 같죠? 제가 월말에 여행 계획 잡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4월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4월에도 안 한다? 남들 뭐 이틀에 한 번 시키는 라이브를 이정푼 이놈은 4월 그 한 달 중에서 한 번을 안 한다?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월말이고 3월 다 지나갔으니까 곧 라이브를 킬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하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장 많이 하셨네요 이런 채팅을 볼 때마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면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이래서 인프피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이제 마치면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